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에 내린 선택이 7년 후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2018년 3월 서울 종로구 한복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 10분경 거리는 여전히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한 명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늦겠다. 민준이는 손목시계를 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수학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학원에서 중요한 상담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 그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여느 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학원을 다니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성격도 특별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다른 용기나 리더십을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가 오늘 꼭 상담받고 오라고 했는데 민준이는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더욱 빨리 걸었습니다. 사실 요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 으.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건물 벽에 기대어 서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시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뭔가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쇼핑백을 든 아주머니들,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하지만 모두들 바쁜 듯 할아버지를 힐끗 보기만 할 뿐 그냥 지나쳐갔어요. 민준이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 상담 시간을 맞춰야 했고 이미 늦을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나서야 하나? 다른 어른들도 많은데. 하지만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민준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이제 민준이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급한 일을 포기하고 낯선 할아버지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며 그냥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결국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가슴 부위를 움켜쥔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거든요.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져. 70대로 보이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간신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의지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민준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증상이 심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젊은이야. 하지만 괜찮다. 조금 쉬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중간에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로서는 드물게 강한 의지를 보인 순간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쁜 듯 지나쳐갔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택시 잡아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힘내세요. 아이고, 고마운 줄은 모르겠지만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하죠. 민준이는 한 손으로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택시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빈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대가 지나갔지만 모두 승객이 타고 있었거든요. 택시가 안 잡히네요. 잠깐만요. 민준이는 급한 마음에 택시 호출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택시가 있어서 3분 정도면 올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거든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택시 금방 와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긴장했지만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드디어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기사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응급환자예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택시 기사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신속하게 운전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젊은이야. 할아버지는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즉시 할아버지를 들것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분을 도와드린 거예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가족분들 연락처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는 즉시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용수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신가요? 지금 아버님이 병원에 계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분이 급하게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의료진은 할아버지에게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심한 부정맥과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약 30분 후 할아버지의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학생이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민준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고 가족들도 도착한 것을 확인한 민준이는 조용히 병원을 나서려 했습니다. 이미 학원 상담 시간은 한참 지나버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젊은이, 잠깐만.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게. 꼭 보답을 하고 싶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세요. 민준이는 손사래를 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죠. 가을이 되어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할아버지를 도운 일로 학원 상담을 놓쳤지만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어 상담을 해주셨어요. 성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 밝고 유머러스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은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다. 민준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사 대표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전체 직원이 다 해고됐어.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빠? 아빠가 회사 자금으로 보증을 서준 게 있어서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 순간 민준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일단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당분간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꿈꿔왔던 대학 생활,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주에 수능을 치렀지만 민준이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집안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100점 가까이 떨어진 점수였어요. 원하던 대학은커녕 지원 가능한 대학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야겠구나. 민준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재수학원을 다닐 수도 없었고 과외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민준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매일 이력서를 넣고 다니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50을 넘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보증 때문에 신용도 문제가 생겨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민준이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을 일했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재수 공부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몇 달이 지나자 민준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알바생, 여기 맥주 더 가져와. 죄송하지만 술을 더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한 손님들은 화를 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손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취한 손님 중 한 명이 민준이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민준이는 이미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도 부담이었어요. 다행히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일주일 정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입이 끊어지자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림이 민준이는 점점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가족들에게만 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진호에게서였어요.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너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된다. 시간 있을 때 연락해. 민준이는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정말 힘들어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야. 민준이, 어떻게 지내?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민준이는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깜짝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와,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전혀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민준아, 포기하지 마.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때 그 할아버지 도와준 거 기억나? 그때 너 정말 멋있었어. 진호의 말에 민준이는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그 순간을요. 나도 그때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는 남들과 달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날 밤 진호와의 통화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우연히 대학 야간과정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거다. 민준이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야간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고 새벽에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라도 더 공부했어요.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목표가 생기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마침내 야간대학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축하한다. 가족들은 기뻐했고 민준이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여전히 힘든 생활이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민준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준이는 7년 전 할아버지를 도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전공서적을 읽었어요.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달했지만 목표가 뚜렷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청 복지과에서 실습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실습생 이민준입니다. 어서 와요. 우리 복지과에서 많이 배워가세요. 복지과에서의 실습은 민준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을 도우려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력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독거노인 가정방문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민준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젊은이, 고맙네.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이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실습이 끝날 무렵 지도 사회복지사께서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 졸업하면 우리 구청에서 일해보는 것 어때요? 정말 열정적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민준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2025년 7월, 민준이는 정식으로 종로구청 복지과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한 상태였어요. 오늘은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가 있는 날이네요. 민준이는 담당 지역의 어르신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영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오후 2시, 민준이는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민준이는 오늘도 어르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종로구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생활실태 조사 때문에 왔어요. 아, 네. 잠깐만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 민준이의 얼굴 모두 조금씩 변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그 학생, 할아버지, 그때 병원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재회였거든요. 정말 너구나, 민준이. 김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이도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들어와,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고마움도 표현 못했는데.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할아버지는 완쾌된 후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다고 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청소년 상담,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어. 일요일에는 청소년들 상담도 해주고.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대단하긴. 내가 보여준 본보기를 따라한 것뿐이야. 이번에는 민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물어보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대학 입시 실패, 아버지의 사업 실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남을 돕는 일을 선택했구나.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할아버지를 도왔던 기억이 제가 이 길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줬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7년 전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그때 병원에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는데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지. 내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떤 뜻이세요? 너 같은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혹시 너를 만나면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었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업무상 할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고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현대적인 복지 서비스 정보와 젊은 세대의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 할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봉사활동과 저희 구청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민준이는 며칠 동안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팀을 이뤄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세대를 잇는 나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젊은이들의 열정과 어르신들의 경험이 만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 민준이는 즉시 구청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흥미로워하셨고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몇 주 후 세대를 잇는 나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를 포함한 5명의 어르신과 민준이를 포함한 5명의 젊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뤘어요. 프로그램의 첫 번째 활동은 독거노인 가정방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같은 세대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젊은 복지사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께 찾아뵈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방문을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동세대 어르신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외로움이 덜했고 젊은 복지사들로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TV 뉴스에서도 소개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어려움에 처한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그 일을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저도 그 경험이 이 일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할아버지도 인터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점점 확산되어 다른 구청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다른 지역에 가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때 나를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도 상상 못했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바로 그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야.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몇 달 후 세대를 잇는 나눔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민준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참석했어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7년 전 한순간의 선택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수상 소감에서 그날의 일을 언급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도와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와 그분,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모든 분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도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7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거리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요.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정말 천사 같았어.
할아버지야말로 제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자고 약속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대를 잇는 나눔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십 개 지역으로 확산되어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젊은 복지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7년 전 한 고등학생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준이와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